네, 안녕하세요. 동남아이퍼 입시센터의 김영진입니다. 2021학년도 금연도 입시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한테 금연도에 변화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고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제일 좀 궁금해할 만한 게 그 교육부에서 계속 발표들을 했죠. 정시 모집 인원을 늘려라. 근데 그게 실제 사실인가? 그런 걸 한번 좀 먼저 알아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옆에 보시면 의학계열을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50명 선발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아놨는데 조금 더 늘긴 했죠. 2월 인원까지 했을 때 한 1,1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한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줄기도 있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한 5명 정도 증가한 폭이 나타나는 관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과 함께 그 다음으로는 상위 6개 대학 여러분들이 가장 또 목표를 할 수 있는 서울대부터 연고대 그리고 서성한까지 여기에 대한 변화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작년에 약 한 2,200명 정도 모집을 했던 서울대와 소위 말하는 스카이 이쪽에서 금년에는 한 200명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한 2,400명 정도 더 2,400명 선발을 하게 됐는데 서성한 라인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학교가 그 논술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대폭 정시로 옮겨간 관계로 400명 정도의 인원이 더 증가했는데 금년은 변화가 거의 없이 꾸준한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늘었다. 그게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교육과정의 변화, 개정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과정이라고 하면 2022학년도 내년이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맞아요. 그 수능 체제도 금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작년하고 큰 차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바뀌어 나가게 되는 그 부분들이 분명 올해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 보시다시피 수학입니다. 자, 보세요. 2020학년, 작년에 여러분들이 치렀던 과정들은 그 이전부터 쭉 진행을 해왔던 거고, 그리고 금년 이외에 2022학년도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혹시 보이는지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문과와 이과가 공통으로 응시하는 과목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입 제도에서 문과하고 이과가 수학을 공통으로 출제를 하게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상. 근데 그걸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 1, 수 2를 공통 과목으로 지정을 해놓고 선택 과목을 학통과 미적과 그 다음에 기하 이쪽으로 선택을 하게끔 해놨죠. 근데 비율도 그렇습니다. 수 1, 수 2에 대한 비율이 75%로 그냥 75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25점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온 학생들, 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겁니다. 선택 과목을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좋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선택 과목은 학생들마다 선택하는 과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선택 과목에 따른 변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학에서 변별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선택 과목에서 변별을 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공통 과목에서 변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022학년도 얘기를 왜 금년에 하느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통으로 출제가 되는 수 1, 수 2에 대한 준비 단계를 분명히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내년도 6월하고 9월 딱 두 번의 모의고사만으로 그걸 어떻게 다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쉽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점들이 금년에 분명 접목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보시면 금년도에
이과하고 문과하고 공통으로 출제가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어디죠? 그쵸. 학통과 수원이 공통으로 출제가 되죠. 그렇지만 학통은 내년도에 선택 과목으로 빠져요. 그러면 학통을 제외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그쵸. 내년도에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들이 공통으로 치러야 되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문과 학생 같은 경우나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 수투에 막 집중을 하거나 혹은 미적에만 집중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킬러문항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들로 고난도 문제는 다 이쪽에 나올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시험 단계들을 분명히 거쳐야 되는 판단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금년도에 공통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 이 수원 파트에 대해 여러 가지 노림수들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걸 핵심으로 좀 짚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수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될 경우에 오히려 훨씬 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같은 경우만 하면 작년까지는 소위 말하는 킬러문항 이런 부분들에서 변별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별이라는 것도 되게 미비했어요. 특히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딱 1등급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구식이죠. 그 1등급 전체 인원의 약 56% 정도가 다 밀집되어 있는 점수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점수 구조를 금년도에는 그렇게 형성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왜? 수원 쪽에서 약간 고난도 문항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예전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말하는 말린다고 하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어려운 문제만을 푼다라는 접근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조금은 소홀히 할 수도 있었고 혹은 너무 기본적인 것들로만 공부를 했던 수험 파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올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예과나 의학계열 쪽이 수능 최저학력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부산대도 그렇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그걸 통과를 하게 되면 상위 1.5% 안에 들어가는 그만큼 고난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거를 통과 못하는 그 학생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수학 같은 데에서 진짜 그런 낭패를 보다 보니까. 하지만 여기 지금 하이퍼학원 학생들은 충분히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당하고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점수 그것 이상으로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또 다른 팁을 하나 또 드리면 지금 보시면 학종이 나랑 별 상관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전부 다 일반 전형들만 졸업생들이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물론 학교 내에 그 해당 인원의 4%까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전형이기는 하지만 똑같이 졸업생들한테도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되게 좋다, 교과가. 그래서 등급이 되게 잘 나와 있고 전교 등수가 꽤 높은 상위권에 해당한다. 그런 학생들은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학교 측에 한번 문의를 해보신 다음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셨던 것들 있죠. 그거를 그냥 그대로 꾸준히 이어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해나간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앞서 기본적으로 다져놨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입시, 내년도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골자들을 체크해보는 시험들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에 대한 모의고사 분석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맞았다고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 틀렸네, 기분 나빠, 이렇게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맞은 거는 또 다른 방향성은 뭐가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풀었던 이 방법이 정말 뭐 이렇게만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가 이렇게밖에 출제가 안 되는 건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적용을 해보면서 한번 시험 문제들을 다 분석을 해본다면 금년도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참 다사다난하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 이슈거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변화되는 입시 때문에 또 다른 환경에 처해져 있는 상당히 좀 힘든 고달픈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걸 약간만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 또한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기회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이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지금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나갈 수 있고,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나갈 수 있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나랑 경쟁을 하고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쭉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